인간의 뇌는 단순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한다. 직업을 바꾸면 돈을 더 벌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서 다뤘듯이 새로운 것을 혐오하는 유전자 덕분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칼을 갈던 대장장이는 일평생 칼을 갈면 되었고,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은 일평생 농부일만 하면 되었다. 과거에는 대장장이 일만 하는 사람이 현재 가치로 월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이 대장장이가 만약 현대를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현대의 대장장이가 주말을 이용하여 아래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를 배운다고 가정하자. 하나, 유튜브 편집 기술을 일주일간 배운다. 둘, 쿠팡에서 판매하는 법을 일주일간 배운다. 셋,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일주일간 배운다. 이 대장장이는 자신의 제조 과정을 어설프게나마 유튜브로 찍어 편집한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를 건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수업에서 들은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한다. 그 결과 이 대장장이는 전국에서 주문을 받게 되고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어들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제안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속 전문가들에게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고 수수료를 50%씩 챙길 수 있다. 본성을 역행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순리자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단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하루하루 차이를 만들어냈고 최악의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TV론 역행자는 일을 받으면 일을 준다. 내 주식을 대신 굴려주시는 고수분이 있다. 나는 매달 일정액으로 나누어서 1년간 20억 정도를 맡겼는데 이게 1년 만에 30억으로 불어났다.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 2대와 강남 새 아파트 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사실 내가 얻은 이득의 10%도 안 되는 보답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청아, 너처럼 보답하는 사람은 없다. 10억을 벌어줘도 30만원 보내는 사람도 있어. 나는 공짜로 생긴 돈의 10%는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철칙을 세워두었다.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나는 만약 10억 원을 벌게 해주면 5억 원 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래처럼 자의식과 자기 합리화가 발동해서 순간의 판단을 거르치기 때문이다. 하나, 주식을 굴려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생긴 일이잖아. 자의식. 둘, 어차피 이 사람은 수백억 원 자산가니까 내가 얼마 줘봐야 의미가 없을 거야. 차라리 이 돈을 더 불려서 나중에 주자. 합리화. 셋, 펀드 수수료도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그냥 3%만 줘도 되지 않을까? 10%는 너무 많아. 손실 회피.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얌체같이 구는 사람을 돕고 싶어질까? 나 또한 돈을 보낼 때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다 본능의 조정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든 이겨내려 한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은 내게 감동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부터 챙기려고 할 것이다.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주장이 나온다. 사람을 기브, 테이크, 매처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 기브, 퍼주는 사람. 둘, 테이크, 받기만 하는 사람. 셋, 매처,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 그럼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될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기브다. 그런데 가장 부자인 사람도 기브다. 로고 회사를 창업한 21살의 남성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내가 블로그에 쓴 무자본 창업 글을 보았고 곧바로 로고 제작 회사를 만들어 2개월간 5천만 원을 벌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1,000만 원을 보냈다. 지금은 내게 1,000만 원은 대단한 돈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 같으면 이런 친구를 잊을 수 있겠나? 2020년 4월 당시 이런 식으로 돈을 번 후에 고맙다며 1,000만 원을 보내준 사람이 4명이나 있었다.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전 국민의 0.1%도 그러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본능을 역행하는 사고를 가진 이들은 인생에서 패배할 수가 없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나에게 창업을 도와달라던 사람이 있었다. 예전부터 알고 지냈기에 무료로 도와주었다. 한 달 후 이 친구는 내 덕에 큰 효과를 봤다며 다시 나를 찾아왔다. 조언을 더 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한 번 더 사업상 조언을 해주었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자 이 친구가 카운터 뒤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밥값 10만 원이 아까웠던 것이다. 이 친구를 보낸 후 직원들에게 말했다. 저 친구가 잘 될 확률은 사실상 없겠다. 나도 다신 보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사기를 치는지 가끔 피해자들로부터 하소연이 들어온다. 내가 주변에 인색한 사람 중에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시그널 중 하나는 밥을 잘 사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화장품 마케팅으로 100억 원 넘는 매출을 만들어낸 친한 형이 있다. 형의 생일이 됐기에 나는 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보냈다. 그랬더니 다음날 형은 200만 원짜리 TV를 이사 기념이라며 보내왔다.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 받은 만큼만 갚는 매처나 받기만 하는 테이크를 잘 구별해서 피해야 한다. 피라미드 맨 아래 칸에 바로 바보 같은 기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확률 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 인간은 이득보다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 부른다. 즉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다. 이 또한 진화와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에선 사실 손실회피 편향이 별로 필요 없다. 유전자 오작동에 불과하다.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을 일 따위 없지만 원시 본능은 겁을 주며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성률이 있으면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고 베팅하라. 만약 실패하더라도 난 잘한 거야. 확률상 어쩔 수 없었지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
다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좀 독특하다.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인한 후 죽을 때에야 로그아웃하는 초장기 게임이다. 초장기 게임인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변의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것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 다 윈윈 하기도 하고 때론 둘 다 망하기도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게임은 논제로섬 반복 게임이라 불린다. 쉽게 말해서 상대와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기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의사결정이 어렵다.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브 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는 점이다. 확률 게임 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다.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다. 내가 앞에서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는 손실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런 크루즈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인간의 뇌로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를 억눌러야 한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타이탄의 도구, 유전자에 각인된 장인정신을 역행하라. 나는 어디 하나 잘난 구석 없이 열등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비결이 뭘까? 그건 바로 일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역행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제대로 배운 일 하나를 죽을 때까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는 하나의 일만 하라는 내의 명령에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일 대신 3에서 4개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나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알아냈다. 스콧 애덤스는 끝없이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이었다. 그러다 만화 딜버트로 메가히트를 치게 된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그림 실력이 좋아서? 딜버트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림 실력이 필요한 만화가 아니다. 그냥 직장생활을 풍자한 신문 만화다. 만화를 보면 알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낄낄거릴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아주 잘 담아낸다. 그게 핵심이다. 그가 가진 능력은 고작 B 정도에 해당하는 레벨이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는 직장 만화의 신으로 거듭난다. 더 시스템의 원서 제목은 대부분의 일에서 실패하고도 큰 성공을 이루는 법이다. 적당한 그림 실력 플러스 단련한 유머 플러스 직장 및 사업 경험은 0.01%의 특별한 존재. 여기에 바로 인생 공략의 비밀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상위 1%가 된다는 건 타고난 재능에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다. 평범한 사람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으면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쳐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된다. 내 경우를 볼까? 내 유튜브의 초기 영상 중에 타이탄의 도구라는 것이 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저는 유튜브가 뭔지 모르고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 촬영도 할 줄 모른다. 다만 유튜브를 해보는 행위만으로도 상위 1%만 시도하는 유튜버가 된다. 그래서 편집을 해보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 중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 1%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나는 유튜브라는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이게 내 기존 도구들과 결합되면서 라이징 유튜브 컨설팅, 유투디오 등 2개의 회사를 만들게 됐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하고 나면 스마트 스토어와 제조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볼 생각이다. 그저 고만고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무기들을 모아 기존 지식과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타이탄의 도구는 2개에서 3개일 때 힘이 발휘된다는 게 아니라 5개 이상 모일 때 몇 배씩 증폭된다. 1.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A. 블로그 마케팅. 나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성공시켰다. 아트라산과 이상한 마케팅 모두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매출 1억 원씩을 만들었다. 콘텐츠 사업이다 보니 매출 대부분이 순수익이다. 내가 대표로 있는 이상한 마케팅은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100여 곳의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들은 월 400만원 이상 마케팅비를 지불하지만 97% 이상 재계약을 한다. 비용 대비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공부법은 별거 없다. 관련 책을 10권 읽어라. 나도 10권 읽으면서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모두 흡수했다. 황당하게도 그게 끝이다. 하나, 제목에 당신이 잡고 싶은 키워드를 써라. 예를 들어 당신이 안산 헬스장을 운영한다면 이 단어를 블로그 제목에 넣으면 그만이다. 안산 헬스장이 바로 키워드다. 둘, 당신이 공략하고 싶은 키워드를 5번 반복해서 블로그 본문에 써라. 이게 끝이다. 정말 읽으면 된다. B.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팔로워와 구독자를 늘리는 콘텐츠 만드는 법, 스폰서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을 검색해서 알아둬야 한다. 당장 운영할 생각이 없더라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대박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지식은 섭득해 두면 1, 2년 안에 다른 지식들과 결합해 아이디어가 탕 튀어나오게 된다. C.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 필요가 없다. 관련 강의, 책,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보면 된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벌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렇게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응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다. 이 디자인도 아주 가성비 좋은 기술 중 하나다. 너무 광범위하다면 웹 디자인 쪽을 추천한다. 웹 디자인을 배워두면 PPT, 썸네일, 인스타그램, 블로그, 상세 페이지, 웹 페이지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실제로 내 무자본 창업 강의를 본 사람 중 한 명이 디자인으로 대박을 냈다.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20대가 무자본 창업 이론을 따라해 이젠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고 있다. 크몽 2020년 대상을 받은 그리다라는 업체다. 3. 동영상 편집 기술.
영상 편집 기술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 역시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2에서 3일 정도만 편집 앱을 통해 가볍게 경험해 보아도 좋다. 나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으로 간단히 편집을 해 보면서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4. PDF 책 제작과 판매. 최근 들어 PDF 책 제작 붐이 일고 있다. 나의 회사인 푸드프에서는 29만원짜리 책을 판매해 매월 5천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판매하면 정가 15,000원의 10%인 1,500원이 작가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PDF 책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경우 1만원짜리를 하루 10권만 팔아도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생기게 된다.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고 수익률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최근 PDF 책 판매와 구매가 유행하고 있는데 홍보와 결제가 무척 불편한 상황이었다. 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PDF 책 플랫폼 푸드프를 만들었다. 이 역시 오목이론과 타이탄의 도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다. 5.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타이탄의 도구들 중 최고 수준의 무기다. 구독자 모임에 가면 20대 초반인데 매달 수천만원의 순수익을 얻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강점을 갖는 이유는 무한 복제 덕분이다. 게임 산업이나 핀테크 산업이 보여주는 놀라운 수익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메타인지, 주관적인 판단은 순리자들의 전유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이다. 자아로 인해 대부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결국 본성에 휘둘리며 운명의 흐름대로 사는 결과다.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꽤 많이 접했을 것이다. 쉽게 말해 메타인지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다. 자신이 연봉 1억을 받고 있는데 내게 이 정도가 맞아 라고 판단한다면 좋은 메타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른다.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순리자들은 정반대다. 나는 이미 다 알아 라며 착각하거나 난 해도 안 돼 라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더닝 크루그 효과다.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 자신만만한 반면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한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내 의견을 얘기해 볼까 한다.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독서다. 자의식 과잉인 사람이 책을 안 읽는 경우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만에 빠지게 된다.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실행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상 알 수가 없다. 책만 수천 권 읽은 헛똑똑이들이 탄생하는 이유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가설 검증을 해봐야 한다. 왜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행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은 채 혼자 운동하는 것과 같다. 내가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 사업은 내 판단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다. 심리학이나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 서로 우기고 정신승리를 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사업은 다르다. A라는 아이템으로 B라는 마케팅을 하면 1억이 벌릴 거야. 이 생각이 맞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내가 예상한 게 정말 맞는지 현실의 결과로 드러난다. 결과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단순히 책에만 빠져 관념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실패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행력 레벨과 완성. 실전 경험과 시행착오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책을 읽고 머리를 좋게 만들어 봤자 의미가 없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독해와 문법, 리스닝 등을 따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알려준 역행자의 7단계 모델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실행력을 강조한 건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는 블로그랑 유튜브를 해본 사람이 많지만 여전히 가난하던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내일 해야지. 사기꾼 아니야? 난 내가 정말 부자인지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안 할 거야. 제발 이런 합리화를 하지 말자. 그렇게 본성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것인가? 본인이 현재 실력이 없다면 입은 닫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을 무조건 실행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